정프로님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좀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히 몸을 다친 것 같진 않긴 한데 그 처리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은 좀 함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운전하실 때 조심하세요. 진짜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더라고요. 꼭 약간 마음 놨을 때 꼭 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몸 다치면 안 되니까, 몸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사고도 안 나도록 또 한 번씩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니 K컬처는 진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엔터주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엔터주는 좀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그 뜨거웠는데 네. 차갑게 식었죠. 예. 그러니까 네. 뜨거웠던 건 알겠는데 왜 차갑게 식은 거예요, 자꾸? 그쵸.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 엔터를 계속 끌고 왔었어요. 네.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4월 26일에 첸백시라고 하는 그 엑소에서 이제 3명이 나온 그분들이 중국 카이난에서 저녁 6시에 6곡의 가창을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젠 중국이라는 시장이 중요한 건 맞는데 네. 엔터를 견인하기에는 뭔가 너무 좀 이렇게 매력적인 게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진 않으니까. 근데 열린다고 해도 우리는 열린다고 확신 못 한다. 이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 보는 이 시각은 그런 거였죠. 중국에서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열릴 것 같은데 왜 안 열어주지? 네. 이게 계속 1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음.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엔터에는 최근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레저, 카지노 이쪽으로 조금 더 많이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도 중국인데 우리가 엔터에 대해서 다들 너무 전문가세요. 다 네. 너무 많은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거죠. 주가를 견인할 만한 새로운 재료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방탄이 내년에 컴백한데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하이브를 좋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이제 10월부터 지금 12월까지 두 달간의 엔터주 흐름을 보시면 하이브만 한 10% 남짓 올랐고 네. 나머지 3사는 다 10% 이상 빠졌거든요. YG는 뭐 30% 이상 빠지고 그 이유가 방탄이라고 하는 가수의 컴백에 하이브 중심으로 다들 기대를 하시다 보니 그리고 특히 올해 3분기 때 하이브가 적자를 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참 황당했죠. 적자를 낼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러면서 정말 모든 비용을 이 3분기 그리고 올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4분기에 걸쳐서 다 떨고 내년에 정말 방탄을 크게 맞이하려나 보다 하니까 이제 하이브 중심으로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집중을 했었던 그런 1년이었죠. 그 시장 실제 엔터에 투자하시는 분들 심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중국이 지금 그 내부적으로 영화 개봉하는 거 이런 거 다 보면 국민들 국뽕 채우려는 그 국가의 영화들만 개봉되고 있고 뭐 결국은 이제 그 문화 산업까지도 그 자신들의 인민의 문화를 본인들이 좀 컨트롤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와중에 과연 한국의 그냥 문화를 과거처럼 열어줄 것이냐를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그럴까? 중국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지금 사용하는 중국에서? 그쵸. 근데 열릴 거라는 기대가 계속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사실 중국은 매년 반복됩니다. 네. 열어줄 것 같은데 안 열어주네? 이게 올해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계속 이어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이 가장 하고 싶은 게 결국은 문화 통치일 텐데 네. 기껏 문을 이 한국 문화가 들어오는 거를 공식적으로 닫았는데 이걸 다시 열기까지가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왜 더 유독 기대를 했었냐면 네. 이렇게 딱딱하던 스탠스를 취하던 중국이 정말 열어줄 것 같았던 거예요, 올해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4월 26일에 챔백시 공연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공연이 있었으니까. 공연을 실제로 해준다는 거예요. 네. 확정이 됐대요. 아. 하이난에서 저녁 6시에 토요일에 진짜 되나? 근데 갑자기 4월 26일이 지났는데 아무 내용도 없고 기사도 없고 5월이 됐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 무기한 연기가 된 거죠. 네. 막상 5월에 됐는데 이펙스라고 하는 한국인 8명으로 이루어진 C9이라는 중소 소속사에 소속된 한국 보이그룹입니다. 네. 갑자기 푸저우라는 곳에서 푸저우? 팬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언제예요? 5월. 5월. 그러다 네. 보니까 뭐야? 진짜 열어주려나 보다. 어. 그래서 막 기대를 했죠. 이번엔 다르다. 아. 근데 갑자기 5월이 지나고 6월이 됐는데도 얘기가 없어요. 뭐야? 연기가 됐다네? 네. 근데 또 보다 보니까 7월에 케플러라고 하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CJ ENM에서 오디션 기반으로 이제 데뷔시킨 그룹인데 갑자기 중국에서 또 소규모로 팬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 뭐야? 공개 이 장소도 나오고 이번엔 진짜인 거예요. 네. 뭐야? 근데 갑자기 취소. 아. 그러니까 이게 된다 했는데 이번엔 진짜 되는 것 같았고 네. 심지어 한국에 이제 한국의 래퍼 분은 제가 호미들이라고 하는 래퍼 분이 중국에서 공연을 또 했어요. 네. 했습니다, 실제로. 음. 그리고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뭐야, 진짜 되나 보다. 올해는 다르네.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달에 또 에이펙도 있었고 네. 달라졌네 하니까 더 뜨거웠던 거죠, 상반기 때. 그러니까 신호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신호가 어떤 건 아니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거 신호라고 보기 어려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신호라고 보기는 그쵸. 어렵잖아요. 이제 거의 이제 앞에까지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막 달리기를 하다가 네. 너무 목마른데 물이 입 앞까지 왔어요. 그래서 집으려고 하는데 안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네. 이게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아. 이게 하나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심지어 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단에서는 공연을 해외 공연 유치할 거다. 네. 그래서 해외 공연 유치하는 그 지역에는 이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지침이 내려왔어요. 중국 자체에서도 네. 자기네 이제 이구안신 자기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음. 해외 곳곳에다가 해외 공연을 유치해서 이제 지역 경제를 좀 이렇게 번성시키면 인센티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 된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은 그러면은 내년에도 좀 그런 식의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아니면 조금 그래도 이 정도 신호 나왔으면 열리지 않을까로 전망하세요? 내년도 항상 기대는 해요. 열릴 네. 수 있겠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열릴 것 같았으면 진작 열렸겠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한알령이라고 하는 게 20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문을 닫은 게 아니다. 네. 그냥 한국 문화를 그냥 잘 안 받아들일 뿐이지 한국 문화를 아예 거절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닌데 닫은 적이 없는데 문을 어떻게 여냐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매년 엔터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실질적으로 문이 열린다면 한국 가수의 단독 콘서트라기보다는 네. 페스티벌 느낌 있죠. K-팝 뭐 이런 컬처 행사 네네. 이런 느낌으로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엔터주에는 사실 뭐 블랙핑크의 공연 했는데 막 8만 명, 10만 명 막 이러면서 가격 표값 오르고 이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맞아요. 기대하기는 중국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그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중국이 너무 옛날인데 한알령이 17년도부터 돼서 네. 옛날 자료밖에 없어요. 2016년도에 네. 빅뱅이 이제 중국에서 중국 본토에서만 한 50만 명 정도 공연을 했었는데 네. 그때 Y젠터가 벌어들였던 공연 MD 매출이 360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2017년부터 지금 8년 동안 닫혀 있었는데 여기서 공연을 하면 그만큼의 매출액은 나올 수 있겠구나 네. 라고 기대를 하니까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연이 요새 되게 비싸요. 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티켓이 정말 그냥 일반적인 티켓 가격이 평균적으로 한 16, 17만 원? VIP는 막 20만 원 이상 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당연히 기대를 하는 건데 그리고 중국이 작은 공연을 하는 거는 수익성이 당연한 얘기지만 규모를 작게 하면 그렇게까지 수익성이 나지 않아요. 크게 하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네. 수익성 나는 맞아요. 공연을 한 네. 번에 크게 열자. 맞아요. 근데 이게
중국 본토는 닫혀 있는데요. 네. 중화권이라고 하죠. 홍콩, 마카오, 대만 이쪽으로는 그래도 공연이 꽤나 큰 규모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트와이스를 보시면은 지금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네.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그 중화권이죠. 홍콩, 대만, 마카오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진행을 합니다. 네. 신기하죠? 그래서 데뷔를 한 지 지금 막 8년이 한 넘었는데 번도 안 갔어요, 거기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월드 투어를 할 때 그게 안 열어줘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작아서 안 한 거예요? 중국에 집중하다 안 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화권 지역이 작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처음 간 거예요. 저도 신기해요. 어. 트와이스는 사실 그동안 일본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말부터 23년부터 이제 미국 중심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일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중화권을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중화권 지역에서 공연을 되게 크게 하고요. 심지어 홍콩에 이제 카이탁 스타디움이라고 네. 되게 5만석, 6만석 모객하는 되게 큰 스타디움이 있는데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이 카이탁 스타디움에 들어가고 내년 1월에는 여기에서 블랙핑크도 공연을 합니다. 보이그룹은 뭐 이미 많이 갔어요. 세븐틴, 뭐 NCT 드림은 이미 갔지만 걸그룹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국 지역에 대한 수요가 없는 건 아닌데 네. 본토 지역에서는 문을 안 열어주고 네. 그 근방에 있는 이제 중화권 지역에서는 되게 수요가 높다. 그것만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네. 본토에서 그동안 닫혔던 지역이 네. 더해지면 훨씬 좋잖아요. 훨씬 좋은데.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집중하는 게, 중국 너무 좋은데, 네. 실질적으로 돈을 벌 만한 지역에서 공연을 하려면 이제는 포인트를 중국이 아니라 북미로 좀 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엔터를 볼 때 내년의 포인트는 물론 중국 중요합니다만 네. 중국은 모멘텀이 되는 거고 엔터의 본질적인 멀티플을 상향시켜줄 만한 요인은 북미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빌보드 요즘에 되게 계속 순위권 위에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북미권에서는? 북미에서는 사실 기존에 이제 빌보드에 이제 차트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앨범 판매량을 집계하는 빌보드 200. 음. 근데 앨범은 한국 가수들은 정말 잘 팔아요. 네. 왜냐면 미국은 스트리밍이 주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앨범은 한국 가수들이 이제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차트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차트가 빌보드 핫백. 이게 네. 중요합니다. 핫백이 뭐냐면 그 음원이 미국에서 얼마나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근데 이 핫백 차트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BTS, 블랙핑크만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23년에 접어들면서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키즈, 아일릿, 르세라핌 기존에 입성하지 못해 뭐 피프티, 뉴진스 기존에 가지 못했던 가수들이 이 차트에 점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부터가 네. 북미에서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없는 건 아니구나. 음. 한국 가수들이 북미에서 음원 차트에 이름을 알릴 정도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고 올해 6월 달에는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네.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정말 인기 많은 그룹이거든요. 네. JYP 소속이고 이 스키즈가 미국에서 캐나다 포함해서 북미에서 13번의 스타디움 5만석 이상 공연을 이번 2분기 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키즈가 이번에 투어를 했던 게 올해 이제 작년 7월부터 올해 이제 7월 그리고 앵콜 빼고요. 올해 7월까지 해서 투어가 끝났는데 이 직전 22, 23년에 공연했을 때 네. 전체에 한 70만 명 정도를 모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북미 투어에서만 거의 60만 명 이상을 모았습니다. 그 70만 명은 전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가 전체예요? 전 세계예요? 아니면 어디? 전 세계. 전 세계? 22년, 네. 22년, 23년에 공연을 했을 때 전 세계를 다 포함한 그 투어 자체의 전체 모객이 70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진행했던 투어는 북미에서만 거의 6, 70만 명을 모객을 한 거죠. 급이 달라진 거예요. 네. 전체 모객은 220만 명을 했고요. 전체 모객이 3배가 넘었어요? 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우리가 이제 하이브를 기대하는 것도 네. 이 스키즈가 220만 명을 모았으니 네. 방탄은 당연히 그렇죠. 300만 명 이상 하겠지. 이런 내용들이 기사를 통해서도 약간 힌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도요. 제가 세보니까 올해 7월부터 내년까지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데
총 78회를 하거든요. 78회를 해요? 네. 와, 정말 힘드시겠다. 많이 하죠. 네. 그런데 78회 했을 때 정말 단순 계산으로 보더라도 최소 250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공연을 모으는 거예요. 직전 투어에서는 한 180만 명 정도를 모았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급들이 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신기한 거는 트와이스도 이번에 78회 공연 중에서 34회, 약 절반을 북미에서만 공연을 합니다. 네.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북미에서 공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조금 더 놀랄 만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블랙핑크 정말 미국에서 잘하잖아요. 네. 이분들이 북미에서 공연할 때 받는 회당 개런티가 정말 높거든요. 네.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7월부터 하고 있는 공연 말고 22년, 23년 직전에 했었던 월드 투어 때 북미에서 회당 한 6억에서 7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공연할 때마다 회당. 그런데 그 공연에서 북미에서 이제 앵콜 투어를 또 했어요.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스타디움 앵콜 했는데 그때 거의 회당 26억, 27억 정도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아, 이 개런티는 이렇게 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냥 결과가 좋고 네, 인기가 많아지고 인기 많으면 맞아요. 우리 이만큼 줄게. 다시 네. 한번 하자. 이렇게 네, 되는 그만큼 돈을 줘도 공연이 매진이 되니까. 네네. 그런데 네, 이번에 공연했을 이번에. 때는 저번에 했던 앵콜보다 살짝 규모가 작았는데도 회당 개런티가 거의 28억, 29억까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핑이 이제 동남아에서 공연할 때 거의 한 회당 25에서 30억 정도를 받았는데 네. 동남아 수준만큼 북미가 훅 치고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봐야 되는 시장은 당연히 돈이 되는 시장인 북미를 봐야 되는 거죠. 그 표값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맨날 뉴스로 보는 뭐 여기 이렇게 뭐 경쟁 붙어서 비싼 그 표값 말고 기본 표값이 어때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제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던 뮤지컬,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죠. 비싼 거, 최고 비싼 거를 20만 원 안 주고 샀었는데 그거를 미국 가서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그 한 A 등급인가? 그것도 안 되는데 거의 한 3, 40만 원 돼 갖고 표값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기본 표값 자체가 비싸죠, 거기가. 네. 북미가 좋은 게 티켓 가격 자체가 원래 비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조금 더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표값을 비싸게 파니까. 그냥 기본의 일반석 자리가요. 그냥 평균적으로 19만 원, 20만 원 정도 하고요. 아, 일반석이 19, 2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환율을 적용을 해서 보면은 조금 더 비싸지겠죠. 네네. 최근에 좀 비싸니까. 음. 그래서 일반석 기준으로 한 20만 원이 평균이다라 보시면 되고 네. 평균 한 25만 원 이상? 너무 비싸죠. 네. 그런데 공연은 장이 더 커지다 보니까 P 곱하기 Q의 논리로 봤을 때 그렇죠. 돈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네. 아. 그래서 북미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두 가지다. 근데 그 빌보드 200과 핫백인데 빌보드 200은 앨범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앨범이 우리나라가 잘 팔린다고 하셨어요? 네. 어.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봤을 때 앨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좀 안 되거든요. 네. 음악 시장 중에서. 네. 그리고 한 70% 이상이 스트리밍, 음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음악 앨범 중에서 절반 정도가 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예요. 그러니까 앨범 자체는 한국이 되게 잘 팔아요. 아까 네. 말씀드린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분들도 앨범 장당 막 400만 장 이상 파시거든요. 네. 네. 앨범은 잘 파는데 지금 글로벌 대세는 사실 음원이기 때문에 네. 앨범 잘하는 거는 캐시카우로 깔고 가고 음원에서의 업사이드를 가져가자. 이런 거죠. 음원에서 업사이드인데 그거 공연으로 빼와야죠. 예, 맞아요. 공연으로 빼오고 막 IP 팔아서 굿즈 빼오고. 맞아요. 그러니까 엔터가 지금은 조금 부진하지만 네. 이미 멀티플이 다 바닥이란 말이에요. 너무 싼 구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자극적인 얘기인데 전 엔터는 싸면 안 되는 주식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싸다는 게 매력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너무 지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음. 슬슬 관심 가져도 된다. 아. 이런 거죠. 그리고 내년 지금 그 빅뱅이 지금 빅뱅 공연이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네, 없습니다 아직. 안 했는데 거의 300만까지 모객을 하고 있는 그 팀들이 생기는데 네, 맞습니다. 빅뱅 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BTS까지. 네, 그렇죠. BTS가 지금 예상으로는 뭐 350만 명 막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네네.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성장하면 MD도 같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좀 내년은 좀 보수적이기보다는 약간 적극적으로 보시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빠졌을 때 조금씩 관심을 갖자. 그럼 기업별로는 어떤 기업을 좀 기업으로는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딱 종목만 말씀드리면 네. 저는 하이브를 가장 좋게 보는데 하이브 좋은 건 이미 엔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나머지 3개 중에 골라주세요라고 하신다면 저는 북미 성과가 가장 좋은 JYP 좋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힘들었는지를 사실 저는 그 중국에서 이게 열렸다 말았다, 열릴 뻔했다 말았다, 열릴 뻔했다 말았다 이건 잘 몰랐었어요. 이게 너무 애태우는 거죠. 열어줄 거면 열어주지. 왜 이게 사람을 애간장을 태우고 열어줄 거야 말 거야. 이거를 거의 6개월 내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기대를 가졌군요. 그러니까 네. 열어줄 것처럼 했으니까. 네. 어우, 진짜 좀 보시는 입장에서 진짜 머리가 혼미했겠네요, 진짜. 네, 기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네.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제 광천총국이라고 그런 데서 해외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슬롯을 더 열어준다니까 드라마, 미디어들도 더 갖고요. 네. 이게 그랬던 거죠. 알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보지 말고 그러면 이제 열릴 것으로 기대되는 북미를 내년에 한번 확실한 쫙 보자. 시장, 네. 거기에서 북미에서 성과가 제일 좋을 그 엔터 기업을 또 찾아보고 요게 이제 우리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일이겠네요. 자,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과 함께 올 한 해의 엔터시 산업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년 전망까지 한번 내려봤습니다. 저는 좀 많이 와닿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160 아시죠, 여러분들? IPO 청약할 때 참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면 160을 이용하셨을 때는 그 불편함을 좀 사라진 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약 되게 어렵잖아요. 경쟁률 따져야 되죠. 증권사 찾아야 되죠. 경쟁률 낮은 증권사 찾아야 되죠. 결국 그랬는데 뭐 그 비례만큼 못 받기도 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160 플랫폼 이용하시면 그런 불편함을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 많이 됐으니까 저희도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